네, 오늘 강의는 부등식입니다. 자, 부등식은 일단 1학년 과정에서 1차 부등식, 2차 부등식까지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이과 가는 친구들은 뭐 고차도 나옵니다. 3차 부등식도.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이냐면 1차 부등식을 해법을 공부하고 그냥 간단한 문제 풀고요. 2차 부등식도 해법을 공부하고 간단한 문제를 풀고요. 그리고 좀 독특한 문제는 뒤에 따로 모아서 하겠습니다. 초반부는 좀 간단할 거예요. 자, 이런 1차 부등식을 먼저 풀자는 얘기입니다. 풀자. 2차 푼다는 것은 x를 구하는 거죠. 미지수의 범위나 어떤 조건을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요거 풀 때 여러분들이 지금 문자로 돼 있지만 실제로 숫자로 a, b를 상수처럼 생각하면 b를 이렇게 이항시키지, 그지? 그래서 양변을 a로 나눠주면 x의 범위가 나오고 우린 그걸 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a가 문자이기 때문에 지금 양변을 나눌 때 부등호의 방향에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눠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a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로 이렇게 나눠줘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잖아. 부등호 방향을 모르니까. 그러면 결국 이때는 방향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a가 나눠지게 될 거고요. 이때는 방향이 바뀌면서 a가 나눠지게 되겠죠. 자, 다 됐나요, 그러면? 잘 풀었을까요? 여기서 생각 하나 못한 게 a가 0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못한 거죠. 이해 가시나? 응. 근데 선생님, a가 0이면은 이거 1차 부등식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a가 0이면 1차 부등식이 아니라 몇 차라고 찾을 수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말을 써놓으면 0인 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만약에 문제가요 1차 부등식을 풀어라 하면 이게 답입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아무 말 없이 그냥 이 부등식을 풀어라 하면은 아니 0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몇 차란 말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럼 나는 지금 요 말은 빼고 요것만 볼게요. 딱 요까지만 끊어서 본다면 a가 0인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a가 0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솔직히 문자가 많아서. 자, 이렇게 보는 게 좋아요. a가 0일 때 한번 예를 들어 봅니다. 이렇게. 이런 거. 뭐 0 곱하기 x는 마이너스 3번. 0 곱하기 x.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b도 문자기 때문에 선생님이 b를 갖다가 여러 가지로 바꿔본 거야. 그럼 a는 0이고. 그럼 이 부등식은 해가 뭘까요? 하나씩 봅시다. 해가 뭐냐는 얘기는 x에 뭘 넣으면 성립하냐 이런 얘기잖아. 아무거나 넣어도 3보다 클 리가 없잖아. 0이니까. 해가 없죠. 이건 해가 어떤 수를 넣어도 항상 성립하죠. 음수고 0이니까. 그지? 얘는 어떤 수를 넣어도 x에 얘도 성립하지 않죠. 0이 0보다 클 리가 없잖아. 그럼 결국 이 수에 따라 또 답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좀 복잡하구나. 그럼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자, 요 경우 보세요. 요 경우는 요 b가 음수인 거지. 그지? b가 음수가 되면 즉 이렇게 될 거 아니야, 형태가. 그럼 해가 없네요. 해가 없어요. 그리고 b가 만약에 양수가 되면, 그럼 b가 양수면 요런 경우지, 그지? 요건 해가 모든 수였잖아. x는 어떤 수 다 돼. 해가 모든 실수입니다. 해가 모든 실수. 그럼 b가 0이면 해가 없죠, 얘도? b가 0이면 해가 없으니까 또 쓸 필요 없이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네. 맞죠? 0일 해가 없다. 이렇게 같이 뭉쳐서. 그러네요. 자, 이렇게 b에 따라 또 해가 달라진다.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런 꼴의 부등식을 푼 결과입니다. 이게 결과예요. 바로 그대로. 자, 그러면 이걸 외울 것이냐?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는 단지 나누어야 될 그 문자가 양이냐 음이냐 0이면 요거로 나눈다만 기억하시고요. 그 이후의 상황은 아까처럼 선생님처럼 이렇게 상상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생각하면서 맞춰줘야 돼. 이 부분은 외울 수 없어요. 그래서 요것만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는구나 까지를 기억하시고 이후로는 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요렇게 어떤 1차 부등식의 형태를 해법을 이제 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이미 배웠던 부분이죠. 자, 이걸 가지고 간단한 문제 몇 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 자, 방정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자, a제곱 x 마이너스 3ax 하고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2x 플러스 a 마이너스 1을 풀어랍니다. 근데 좀 명확하겐요. 지금 문제가 그냥 방정식이라고 했지만, 부등식이라고 했지만, 명확하겐 x에 대한 부등식이라고 말을 해줘야 됩니다. 즉, x가 변수란 t를 내줘야 돼요. 근데 그 말이 없으면 정확하게는, a에 관한 부등식일 수도 있는 거야. 그건 좀 조심해야 돼서, 이건 실제로는 x에 관한 부등식이라고 말을 할게요. 자, 풀어랍니다. 그럼 일단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아까도 잠깐 뭐 해법에서 봤지만, 정리라는 것은 무슨 x 하고 나머지는 넘겨서 이런 꼴로, 이해 가시나? 이런 꼴로 해야 부등식을 풀기 좋잖아요. 그럼 이렇게 정리만 해봅시다. x를 싹 모으면 어떻게 될까? x 싹 모으면 a제곱 마이너스 요게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3a 플러스 2 묶어서 x가 되고요. 그 다음 x가 안 붙은 거 요거 두 개네. a만 이렇게 됐지. 그럼 이제 요게 문자니까요. 나눌 때 조심해야 되겠네. 그지? 문자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지. 숫자면 뭐 상관없죠. 자, 그러면 요게 양수냐 음수냐 0이냐로 나눠 생각하자는 얘기잖아. 자, 해봅시다. 첫 번째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가 양수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걸 써놓고 먼저. 자, 요것이 음수일 때. 세 번째 요것이 0일 때. 자, 이렇게. 그럼 양수면 그냥 나누면 되니까. 그럼 x는 크거나 같다 하고서 여기 잠깐 이렇게 써볼까? 그럼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분의 a 마이너스 이렇게 되잖아. 그지? 그럼 이게 인수분해 되면 약분되죠? 이렇게 하나 약분되지 보이지? 그럼 결국 남는 건 a 마이너스 2분의 1 남죠? 바로 쓸게. 그 다음 이때는 똑같이 나누는데 부등호가 바뀌겠죠, 이제? 바뀌고 여기는 어때? 식은 똑같으니까. 결과는 뭐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이게 0일 때는 어떻게 될까? 자, 이게 0일 때. 근데 잘 보니까 얘가 0인 경우가 두 가지가 있죠. 그게 보여야 되죠. 얘가 0이면은 a가 1 또는 2란 얘기니까 뭔가 나눠서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안 그래? a가 1일 때도 0이고 a가 2일 때도 0이니까 이것도 따로 생각해 봅시다 한번. 자, a가 1이면 여기다 1을 넣어봐요. 싹 넣어보면 0x는 크거나 같다 0 이렇게 돼. 그러면 x에 뭘 넣어야 성립할까 고민해야 됩니다. 그럼 아무나 다 넣어 성립하죠. 0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해가 모든 수가 되겠네. 모든 실수. 그 다음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기억할게. 부등식에서는요 허수를 전혀 다루지 않아요. 기억해둬야 돼. 방정식은 허근도 다 근으로 인정했지만 부등식은 허수는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실수 범위에서만 얘기해요. 알겠지? 꼭 기억해야 돼. 허수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대수 비교가 되지 않아요. a가 2가 되면 여기다 2를 다 집어넣으면 0 곱하기 x가 크거나 같다 1 나오죠. 그럼 성립하지 않죠? x에 뭘 넣어도 1보다 클 리가 없어요. 해가 없네요. 자, 그냥 x 칠게. 해가 없다 이 말이야. 자, 이렇게 해서 다 푼 것 같습니다. 풀기는 다 풀었는데 그럼 답지는 뭐라고 쓸까요? 지금 문제는 이걸 풀어라거든. 자, 이걸 선생님이 답지에다 쓰는 걸 한번 답만 따로 한번 써볼까? 첫 번째 경우 이게 양수일 땐 해가 이것이다. 자, 이렇게 써도 뭐 제가 보기엔 한 90점짜리 답은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좀 정리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저걸 정리할 수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요 2차 부등식이잖아. 원래는 지금 안 배운 거야. 아직은 좀 이따 금방 나올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일단 2차 부등식을 그냥 빨리 풀어버릴게요. 자, 요거를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a는 1보다 작거나 또는 a는 2보다 크다가 됩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 좀 이따 설명하는 게 낫겠어요. 자, 저거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럴 때는 답이 이거다. 이렇게 쓰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요 부등식을 또 풀 수가 있어요. 요것도 2차 부등식이라 좀 이따 하겠지만 a는 1과 2 사이가 나옵니다. 정리하면. 그때는 해가 이렇게 되겠구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얘가 0일 때니까 바로 구체적으로 a가 1일 때는 해가 모든 실수고 하나 더 쓸까요? 네 가지로? a가 2일 때는 해가 없다. 이렇게 써지겠습니다. 모든 경우를 다 언급을 해줘야 되겠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건요 이런 겁니다. 자, 1차 부등 뭐 경우 나누는 게 많은데 경우는 언제 나누느냐? 좀 이따도 절대값 문제 풀겠지만 언제 나누느냐? 모르면 나누는 거예요. 아니
이럴 때는 이렇게 변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변해. 그럼 어쩔 수 없이 나눠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지? 응.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x에 관한 부등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정확히 x에 관한 부등식의 해가 이것이 될 때 이것의 해를 구하라. 이게 문제입니다. 여기 해 x로 돼 있으니까 당연히 x의 부등식이겠구나. 자, 그러면 먼저 얘를 갖다가 한번 푼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얘를 풀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거 넘겨서요. a 더하기 bx 이렇게 넘어가면 마이너스 2a 더하기 3b가 될 거죠. 이제 양변을 요걸로 나눠서 해가 나오는데 그 해가 이거거든. 근데 여기서 나눠 봅시다. 일단 나누긴 할 거 아니야. 0은 아니겠죠, 얘가. 왜? 해가 나왔잖아, 이렇게. 그럼 얘는 분명히 0은 아니니까 나눌 수는 있어요. 그럼 나누는데 문제가 되는 건 부등호잖아, 그지? 이렇게 해서. 그럼 여기를 그냥 쓸 거냐 바꿔 쓸 거냐를 여기선 도저히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가 이거다라고 가르쳐줬어요. 그럼 여기서 나온 해가 이 해가 돼야 되니까, 그지? 그럼 부등호 방향이 x로 벌어져야 되니까 이게 요렇게 된다는 뜻이죠. 여기서 캐치해야 됩니다. 자, 그러고 나면 결국 요거랑 요게 일치해야 되거든. 그러면 요 값이 요 값이겠구나가 나옵니다. a 플러스 b분의 마이너스 2a 더하기 3b가 마이너스 4분의 3이구나가 나와요. 근데 더 얻어낼 게 없을까요? 있을까요? 그냥 이걸로 다 얻어낸 걸까요? 이 해가 이거다. 자,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이것만 가지고 문제를 다뤄나가다 보면 막히는 곳이 나올 거예요. 응? 자, 거기가 어딜까 미리 막혀볼까? 아니면 설명을 할까? 자, 이것만 갖고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거 갖고 쭉 정리해서 한번 문제가 구하라는 이거의 해를 구해보시면 어디선가 막힙니다. 자, 그럼 지금 해결할게요. 지금 뭘 하나 더 생각해야 되냐면요. 금방 했던 건데, 얘를 나눠서 부동화 바뀌었다는 거야. 결국 요 앞에 있는 개수가 음수였겠죠. 자, 요거를 꼭 같이 기억했었어야 됩니다. 요거예요. 이렇게 두 개를 할 수 있다는 걸 정확하게 캐치해야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어렵지 않아요. 이제 정리만 하면 됩니다. 보통. 그럼 요 첫 번째 거, 요 대각선 곱해서요. 요 대각선 곱해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3b가 마이너스 8a 플러스 12b니까요. 어떻게 되나? 넘어가면 5a는 15b가 나와서 a는 3b라고 정리가 됩니다. 그럼 이 a는 3b를 이제 우리가 구할 때가 여기잖아, 그지? 여기.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 봅니다, 한번. 자, 옆으로 갈게. 자, 좀 요걸 저기다, 여기다 쓸까, 그냥? 그래요. 그럼 a는 3b 바로 넣게 저기다. 우리가 구할 게 얘니까 3b 넣으면 어떻게 나와? 그냥 bx가 나오고 a는 3b니까 플러스 8b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죠? 자, 이거 풀면 돼요.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 bx 8b가 넘어가니까 이렇게 되고, 그럼 양변을 b로 나누는데 문제가 부호죠. b가 양인집인지 알아야 나눌 수 있는 거야, 부등식은. 지금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이겁니다. 자, 우리가 구해낸 3b를요. 잡아. 얘를 문제에도 대입했지만 이것만 갖고는 부족하지요. 지금 뭔가 b의 부호를 보라. 얘를 갖다가 여기도 넣었어야 됩니다. 알겠지? 우리가 좀 알고 있는 저걸 사용해야 돼요, 지금. 그럼 a는 3b 여기다 넣으면 4b가 음이지. 4b가 음이란 말은 b가 음이겠죠, 분명히. 그래서 b가 이제 양변을 나눠지면서 부동가 바뀌어진다. 이렇게 해서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자, 1차 부등식 해법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문제도 많이 봤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자, 아마 중학교 때 배웠을 겁니다. 자, 이걸 풀어랍니다. 이제 절대값이 나왔는데요. 이 절대값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이요, 여러분들이. 절대값을 이해하는 기본은 플러스 마이너스 a죠.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거 부등식에 관련된 게 아니라 절대값은 항상 굉장히 많이 나오는 기호인데 이렇게 이해하면 굉장히 수학에 고생하십니다. 이거 망하는 길이에요. 수학을 망치는 길이 이 길입니다. 이거는 큰일 나는 행동이에요. 절대값은 어떻게 이해하는 거냐면
절대값 안에가 양이냐 음이냐를 판단해서요. 양이라면은 그냥 A라고 말해줄 수 있고 음이라면 마이너스 A로 말할 수 있는 거죠. 뭐 0인 건 어디에도 상관없어요. 0인 건 뭐 어차피 0이니까 어다 등홀로 상관없습니다. 뭐 늦가 그냥 좋아. 이렇게 이해를 해야 좋은 예입니다. 이게 나쁜 예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선생님? 이거는요. 플러스 A, 마이너스 A가 다 될 수 있다는 뜻이야. 어느 것이든 다 될 수 있다라는 의미고요. 이거는 어떨 땐 이렇게 됐다가 어떨 땐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 빨리 버리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꼭 같이 기억할 건 또다시 얘가 원래 앞 단계에 이렇게까지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은 이걸 꼭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루트 안의 제곱은 반드시 절대값으로 이해하셔야 되고 절대값을 다루는 기술은 이런 기술이지 절대 이런 기술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지금 뭐 너무 서론이 길었는데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런 문제를 다룰 때 범위를 나눠 푸는 게 기본이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할까? 범위를 뭐 굳이 말 안 해도 벌써 세 가지로 나누는지 아는 친구 많을지 아는데, 자, 요 부등식을 보면, 요 절대값을 보면 어때? 금방 말한 기준으로 생각하면 얘가 양일 때 음일 때로 나눠야 되잖아. 그지? 그 말은 x가 1보다 클 때와 작을 때로 나눠야 되죠. 그 다음 요 절대값을 보면 어때? 얘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로 나눠야 되니까 그러면 위치가 좀 안 좋네. 자, 여기 x고 자, 여기 마이너스 2죠.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하고 클 때로 나눠야 될 거 아니야. 얘를 보면. 그럼 결국 이 두 가지가 다 나와 있는 문제는 그 두 가지를 다 고려하기 위해서 우리는 결국 세 가지로 범위를 나눠서 문제를 풀었죠. 이해가지? 그래서 첫째,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둘째, x가 마이너스 2에서 1 사이일 때, x가 1보다 클 때입니다. 근데 단 등호는요, 아무데나 넣어도 됩니다. 1에는 여기 넣어주면 여기 안 넣으면 되고요. 뭐 마이너스 2는 뭐 여기 넣으면 여기 안 넣고 여기 넣으면 여기 안 넣으면 돼요. 자, 그럼 이때마다 한번 풀어봅니다. x가 마이너스보다 작으면 이제 할 수 있죠, 여러분들. 절대값 안에가 다 음수가 될 거 아니야, 이제. 그러면 마이너스 달고 나오고 마이너스 달고 나와서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뭐 바로 풀어버릴까, 그냥? 자, 풀면 어떻게 돼? 2x가 크다 되고 마이너스 6이니까 x는 크다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 요때는 어때? 요 안에는 음수가 될 거고 요건 양수가 될 거 아니야, 그지? 이 경우 생각해보면 그래서 쟤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고 얘는 그냥 나오네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거 풀면 어떻게 되나? x는 없어지니까 x 없어지고 그럼 여긴 1이고 2니까 3은 작다 5 이렇게 되나요? 근데 이렇게 써놓으면 헷갈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x를 없애지 말고요 0x로 써놓는 게 솔직히 이해가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그럼 3 넘어가면 0x는 2보다 작다니까 해가 모든 수죠. 아하, 이때는 x는 모든 실수가 됩니다. x는 모든 실수. 그 다음 세 번째 x가 1보다 크면은 둘 다 그냥 벗겨지니까 바로 아까 이거는 2x가 되고 4가 되니까 x는 작다 2가 돼요.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로 풀었어요. 자, 이제 이걸 답을 써야 되는데 이제 다 풀었으니까 어떻게 답을 쓸까요? 자, 이런 것도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경우를 나누어서 푸는 이런 문제들은 반드시 정리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이럴 때 풀어서 얘가 나오고 이럴 때 풀어서 얘가 나오고요. 이럴 때 풀어서 얘가 나온다면 문제의 정리는요. 반드시 이것끼리 교집합을 다 해줘야 됩니다. 교집합. 그러니까 이럴 때 이게 나온 거니까 x는 둘 다 만족해야 된다는 개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답은 네모와 세모를 교집합, 동그라미하고 구름하고 교집합, 역삼각형하고 오각형을 이렇게 교집합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둘 다 만족하는 답을 구해서 그걸 전부 합집합해서 답 쓰면 돼요. 자, 다시 한번 경우 나누어 푸는 모든 문제야. 부등식 문제 아니야. 모든 문제 해법의 결론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만 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걸 선생님이 그냥 조금만 도울게. 요거 교집합은 어렵지 않죠? 그냥 써도 되겠지, 이거. 자, 요거 교집합하면 뭐야, 나와?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2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다음 요거 교집합하면 모든 수하고 이거니까 그냥 이거겠죠. 마이너스 2에서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요거 교집합하면 x는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 이 정도는 되겠지. 근데 이거 세 개 합집합할 때 웬만하면 여러분들은 수직선에 나타내세요. 이 부등식을 수직선에 안 나타내고 그냥 하는 건 위험합니다. 금방도요. 선생님이 그냥 좀 빨리 하려고 두 개 머릿속으로 했지만 좀 헷갈리면은 반드시 이 두 개를 수직선에 그려서 교집합하세요. 꼭 기억해. 자, 하나씩 그려볼까요? 여기가 마이너스 3에서 크다,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 마이너스 2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 1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2보다 작다니까 쭉 합집합하면 연결되네. 그지?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자, 이미 여러분들이 다 했던 건데 선생님이 괜히 좀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 문제예요. 이걸 풀어랍니다. 아까처럼 절대값이 포함된 부등식이니까 범위를 나누는 게 원래 기본은 맞습니다. 얘는 그럼 범위를 몇 가지로 나눠 풀어야 될까요? 자, 헷갈리면 아까처럼 선생님처럼 생각하면 돼요. 수직선에 절대값이 이게 음이냐 양이냐가 경우를 나누려면 x가 1보다 크냐 작냐지? 그 기준점이 1을 기준으로 나눠요. 얘는 x는 3을 기준으로 나눠야 되고 10을 기준으로. 1, 3, 10을 가지고 1보다 클 때 작을 때 3보다 클 때 작을 때 10보다 클 때 작을 때 이렇게 나누려면 종합적으로 이걸 한꺼번에 생각하기 위해선 경우를 하나, 둘, 셋, 네 개로 나눠야 되겠죠? 그럼 네 번을 풀어야 되는데 너무 귀찮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이렇게도 풀려요. 그러니까 아까 해법대로 하면 되니까 이건 생략할게, 그 해법은. 자, 그러면 좀 다른 해법은 뭐가 있냐면요. 그래프입니다, 그래프. 여러분들이 지금은 부등식을 처음 만나서 그렇지만요. 고3, 고2, 고3이 되면 될수록 여러분들은 모든 부등식 문제는 거의 다 그래프로 생각하면 되는구나를 알게 될 겁니다. 자, 지금은 안 하다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도. 자, 일단 계속 경험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이 세 개의 그래프를 그려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잠깐 y는 절대값 x만 이런 거 중학교 때 난 배웠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죠? 모르면 잠깐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냐? 당연히 범위 나누는 게 기본입니다. 절대값은 함수든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그래서 x가 1보다 클 때와 작을 때 이렇게 나눠서 x 1보다 크면 그냥 y는 x 마이너스 1, 1보다 작으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이렇게 되죠? 그럼 요걸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해서 1 여기 있습니다. 1이 여기 있어요. 지금 x는 1 기준으로 요 그래프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이렇게 그려지는데요. 이걸 다 그리는 게 아니라 어디만 그려? 이 그래프를 여기만 그리라고, 여기만 이 그래프 그려라 이런 뜻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1의 왼쪽만 그려야 될 거 아니야. 여기는 안 그리는 겁니다. 그 다음 y는 x 마이너스 1은 이렇게 그려지거든, 다 그리면. 근데 이걸 다 그리는 게 아니야. 여기서만 이거 그려라거든. 그러니까 1의 오른쪽만 그리니까 이렇게 되고 이건 없어지겠죠. 자, 쉬운 얘기를 너무 자세하게 하나? 자, 좀 지겨웠습니다. 자, 이렇게 파란 그래프가 돼요. 그죠? 자, 이거를 캐치해서 한번 세 그래프를 그려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왼쪽 거는 어때? 1 기준으로 이렇게 V자가 될 거고. 두 번째는 여기 어딘가 3을 기준으로 이렇게 될 거고요. 대충. 그 다음 요 그래프는 좀 멀리 있네. 10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려집니다. 대충. 그럼 이제 뭐 할 거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선생님? 자, 여러분들은 나중에 함수할 때 계속 나오니까 지금 이해해두는 게 좋아요. 이 부등식이요. 자, 기억해도 이 부등식이 이 부등식을 푼다는 것은요. 지금 풀어라니까. 이 그래프가 이 그래프보다 위에 있는 곳을 말하여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좀 이따 또 쉬운 얘기를 할게요. 일단 지금은 이 그래프가 이 그래프보다 위쪽에 있는 곳이 어디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자, 그럼 한번 그냥 따져봅시다. 자, 이 그래프보단 이 그래프가 위에 있고
또 이 그래프보단 이 그래프가 더 위쪽에 있는 곳이 어디냐입니다. 어딜까요? 그런 데가. 예를 들어서 내가 1 왼쪽에 요 지점을 잡으면요. 요 지점에서는 생각해봐. 요 지점에서는 이 그래프가 제일 작고 y값이 그 다음 이 그래프가 그 다음 작고 이 그래프가 제일 크죠. 요 그래프 계속 그리면 제일 크잖아 y가. 결국 이거를 만족하는 x는 분명히 여기 하나 있겠죠. 이런 식이야. 그럼 그 부분이 어디냐를 잘 보시면 예를 들어서 여긴 안 되잖아. 이 부분 봐봐. 이 부분은 얘가 제일 작잖아. 그럼 안 되죠. 이게 제일 작아 버리니까 이게 제일 작아야 되는데 이 지점은 아니란 거야. 그럼 어느 지점인지 하나씩 따져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아하 이제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구나. 요 교점 있죠. 요 지점의 왼쪽은 다 되죠. 잘 보시면. 그래? 여기에 왼쪽에선 얘가 제일 작고 그 다음 얘가 작고 그 다음 얘가 제일 크잖아. 이렇게 따져보시는 얘기입니다. 그래프로. 아, 그래서 얘는 1과 3의 중점이 될 거예요. 그죠? 중점. 요게 2가 돼서 답은 x는 2보다 작은 곳이 답이 됩니다. 그냥 그래프의 높낮이를 보시고 부등식이 성립하는 곳을 말해달라는 소리입니다. 부등식을 푼다는 것이. 자, 꼭 기억하셔야 될 아이디어예요. 이게 간단하게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2x 크다 이거 풀어라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풀어라 하면 뭐 초등학생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건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숨어있는 개념을 조금 설명하면요. 6을 넘기면 이렇게 볼 수 있거든. 이렇게. 그럼 아까처럼 두 그래프 생각합시다. 이거를 fx 뭐 이 그래프를 gx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이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 이걸 그리면 y는 2x 빼기 6이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직선이. 이게 fx. gx는 어디 있어요? gx는 0이니까 바로 x축이거든. 그러면 이 그래프가 이거고 이 그래프가 이건데 얘가 더 큰 곳이 어디냔 말이야. 그럼 이 선보다 이 선이 더 큰 곳, 높은 곳 어디야? 여기겠네. 여기. 더 높잖아. 봐. 이거보다 더 위에 있잖아. 이건 더 아래쪽에 있고. 결국 요 지점이 3이 돼서 아 3의 오른쪽 부분이 이렇겠구나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x는 3보다 크답니다. 자, 선생님이 좀 쉬운 얘기를 일부러 그래프로 어렵게 한 것 같지만요. 모든 부등식 문제는 반드시 그래프를 이용해서 생각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많은 응용 문제에서도 그렇고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네. 자, 이제 2차 부등식입니다. 자, 새롭죠, 이제는. 자, 요 2차 부등식은요, 해법이, 일단 얘도 해법인데요. 뭐냐면 그래프입니다. 해법이 그래프예요. 그 자체가. 아까 1차 부등식에서는 뭐라고 해서 뭐 문자를 나눌 때 여러 가지 경우 나눠 생각하고 뭐 이런 거였지만 얘는요, 해법 자체가 그래프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만 얘기하면 잘 이해가 안 가니까 예를 들면서 한번 설명을 하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서 저기 얘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요. 선생님이 최고차항을 양수로 그냥 정해놨습니다. 선생님, 최고차항이 음수인 부등식도 있지 않나요?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되잖아요. 네?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뭐 방향은 달라지지만 어쨌든 최고차항 계수는 양수인 걸로 항상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최고차항 계수를 항상 양수인 상태에서 해법을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오해도 없고 편해요. 꼭 기억해. 양수로 만들고서 문제를 웬만하면 푸세요. 그래야 실수가 줄어듭니다. 자, 하나씩 풀면서 얘기를 할게요. 자, 일단 해법은 그래프다만 생각하세요. 자, 첫 번째, 이 부등식을 풀어라 하면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빨리 구합니다. 선생님, 이거 인수분해서요, 작다니까 사이다예요. 맞아요. 근데 위험합니다, 되게. 지금은 간단한 숫자니까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문자로 돼 있거나 특히 이런 거 숨어 있는 거, 뭐 마이너스 x 이렇게 된 것도 되게 이것만 보고 사이다라고 쓰는데 위험합니다. 굉장히요. 그래서 해법을 작다면 사이다, 크다면 바깥이다 이렇게 외워선 안 됩니다. 자, 반드시 이 그래프를 생각한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이 그래프를 생각해야 돼요. 그럼 이 그래프를 그릴 때 우리 포물선 배웠잖아, 그지? 포물선 그릴 때 우린 어떻게 포물선을 그렸냐면 꼭지점으로도 그릴 수 있지만 X절편으로 그리는 방법도 있죠. 지금은 그 방법이에요.
x절편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자는 얘기입니다. 그럼 요거 x절편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인수분해가 되니까 13 나오잖아. 13, 그지? 그럼 포물선 그림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지겠구나. x절편이 13 나오니까. 그 후에는 이런 생각. 아까 얘기했지만 그래프가 0. 이게 x축이거든. 아까 봤죠? x축보다 작다는 거야. 아래쪽에 있다는 거야. 아래쪽. 그래프가, 이 그래프가 x축보다 아래쪽은 여기 아닙니까? 여기.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해당되는 x의 범위를 써주면 됩니다. 이해 가시겠어? 아, 이게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곳을 말해주자. 그리고 등호가 빠졌기 때문에 여기는 두 값은 빠지겠죠. 이런 생각도 같이 하셔야 돼요. 만약에 등호가 있었다면 여기가 색칠되면서 등호가 들어가는 것밖에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럼 지금 뭐 등호가 없어도 이상한 거 없으면 등호는 따로 생각하시면 되니까. 자, 빠르게 가봅시다. 이 포물선을 그린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꼭 그냥 사이다 바깥이다는 굉장히 위험해요. 자, 마찬가지 얘는 인수분해가 되니까 절편이 두 개 나오죠. 1, 3. 그 다음 이 그래프가 x축보다 크다. 즉 위에 있다 이 말이야. x축보다 위에 있다가 어디야? 그럼 여기하고 여기가 될 거 아니에요. 부분으로 치면. 이 부분을 x범위로 표현해 주면 돼요. 그래서 결국 1의 왼쪽과 3의 오른쪽이니까 x는 1보다 크거나 x는 3보다 크다 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요. 이 그래프를 그립니다. 근데 선생님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지? 그래서 선생님이 인수분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 꽤 많습니다. 선생님이 2차 부등식 해법은 인수분해라고 한 적 없어요. 그리랬지? 그럼 결국 절편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수분해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절편, 즉 이렇게 하면 절편 나올 거 아니야. 는 0 하면 아까처럼. 그럼 인수분해 안 돼도 근해 공식이라는 게 있잖아. 그지? 그럼 절편 어렵지 않게 찾아요. 그럼 근해 공식 쓰면 뭐 나옵니까? 절편이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두 개가 나오죠? 절편이 두 개 나온다는 뜻은 또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지 이렇게. 그리고 부등식은 생각하면 돼. 그래프가 0보다 작은 데가 어디야? 0보다 작은 데 여기니까 마찬가지네. 답은 요것과 요거 사이겠죠. 그래서 뭐 2 빼기 루트 3보다 크고 2 빼기 루트 3보다 작다.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그래프를 그려라 이렇게 생각해요. 그려라. 인수분해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죠. 는영에서 절편을 구하세요. 절편. 그럼 절편이 뭐가 나오냐? 2a분의 복잡한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나오죠? 2분의 1 플러스 루트 이렇게 두 개 나오네. 그럼 절편이 두 개란 말은 또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그려놓고 그래프가 0보다 큰 곳 여기하고 여기네. 그지? 그럼 답은 또 아까처럼 x는 작다 이거 x는 크다 이거 이렇게 써지게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아요. 자, 절편만 구하면 됩니다. 자, 두 번 또 이 파트로 옵니다. 이 그래프 그려요. 자, 이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그려집니까? 이거 바로 완전 제곱이니까 포물선이, 그지?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되겠죠? 아니면 아까처럼 절편 찾는 것도 괜찮아요. 는영하면 x가 2 나오잖아. 2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절편이 하나니까, 그지? 여기서 이렇게 접한다는 뜻이죠? 그럼 그래프를 그렸으니까 생각하면 돼요. 그래프가 0보다 작은 데가 어디야? 0보다 작은데 아까처럼 이렇게 밑으로 내려온대. 없죠? 내려온 데가 없어요. 결국 이렇게 되는 x는 없습니다. 해가 없어요, 이거. 자, 이 그래프 그립니다. 똑같네. 식이 똑같네요. 그럼 요렇게 돼서 여기가 2거든? 그럼 그래프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데가 어디야? 그래프가 이 x축보다 작거나 혹은 같거나 한 곳이 어딥니까? 작은 데는 없고 같은 데는 있잖아. 2. x는 2죠, 그냥. 이해 가시겠어요? 밑으로 내려온 곳이 2밖에 없잖아. 0하고 같은 곳이. 자, 요 그래프 그리면 마찬가지 이렇게 붙어 있게 되고요. 그래프가 0보다 큰 곳이 어디야? 0보다 큰 곳. x축보다 위쪽은 선생님 다 되는데요. 근데 한 점 빠지죠. 2는 빼야 되지. 2에서는 큰 게 아니라 0이 되잖아. 그래프가.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는 답이 x는 2가 아닌 모든 실수다 이렇게 써야 됩니다. 자, 이도 마찬가지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 접한 거. 그리고 그래프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곳이 어딥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곳은 다지요, 다. 그래서 해는 모든 실수입니다. 됐죠? 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요상하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자, 이제 마찬가지예요. 자, 이 그래프 그리면 뭘 찾으라고? 절편 찾으라고, x절편. 그럼 는 0 해보면 절편 계산될 거 아니야. 그럼 뭐 나와요? 허근 나오죠, 허근. 절편이, 자, x절편이 허근이란 말은 없단 얘기죠, 그래프에서. 그럼 이 포물선을 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x절편이 없는 그래프가 되죠, 이렇게. 그럼 결국 그래프를 그렸으니까 생각하면 돼. 그래프가 0보다 큰 곳이 어디야? 다 크죠? 해는 모든 실수. 마찬가지 얘도요. 이 그래프 똑같네.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그래프가 0보다 작은 곳은 내려온 곳이 하나도 없잖아. 해가 없습니다. 자, 다 풀었어요. 아이고 힘드네. 자, 다 풀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세상에 있는 모든 2차 부등식은 다 풀 수 있어요. 끝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뭐냐? 그림만 보고 부등식에 맞는 곳만 x의 범위를 써주면 돼요, 그냥.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한번 문자로 된 걸로 그냥 정리 한번 하고 이 기본 해법은 넘어갈게요. 문제로 갑니다. 자, 어떤 2차 부등식을 풀어랍니다. 최고차항은 양수로 줬어요. 그럼 포물선을 이렇게 위로 벌어지게 그리겠다는 뜻이야. 자, 그럼 이 그래프를 그렸을 때 뭘로 구분하셔야 되냐면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느냐, 한 점에서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를 먼저 파악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x절편을 찾은 거예요. 만약에 x절편, 는 0하고 찾으면 되잖아. x절편 찾았을 때 값이 2개 나오면 이 그래프에서 생각하시면 되겠지? 그 다음에 부등식 생각하면 되죠. 포물선이 0보다 큰 곳이 여기하고 여길 거 아니에요. 두 군데, 그지? 그래서 답은 뭐 아까처럼 알파보다 작거나 또는 베타보단 크다 이렇게 써지겠네요. 만약에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면, 즉 절편이 한 개 나온다면 이렇게 그려야 될 거고, 뭐 그 절편이 알파라면 그래프가 0보다 큰 곳은 어디야? 0보다 큰 곳은 알파 빼고 다 크죠? 알파는 0 되니까 안 되지. 그래서 x는 알파를 제외한 뭐 모든 실수다. 그리고 얘는 0보다 큰 곳이 어딥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x는 모든 실수겠죠? 이렇게 쓰게 되죠. 그냥 선생님이 그냥 일반적으로 하나 써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프를 그려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먼저 하실 건 이 방정식의 근이 2개냐, 근이 1개냐, 근이 없느냐를 파악하셔서 그 근만 구해주시면 실근, 해는 그냥 그림 보고 말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자, 꼭 기억하세요. 자, 이제 문제입니다. 2차 부등식의 해가 얘입니다. 그때 이 2차 부등식의 해는 무엇이냐? 결국 해 문제를 그냥 풀면 되는 거거든. 푸는데 반드시 생각할 건 그래프라고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것의 해가 이렇다. 일단 여기까지 끊어봐. 이것의 해가 이렇다를 어떻게 이용할까요? 이 말입니다. 아까처럼 꼭 그래프를 이해하자는 얘기예요. 자, 요 그래프를 그려서 그것이 이렇게 되는 곳이 여기다 이런 얘기죠. 그럼 어떻게 그려야 될까? 그래프를 생각해봐. 어떻게 도대체 지금 A가 양인지 음인지도 몰라요. 뒤집어질 수도 있는 거고 몰라요. 어떻게 그려야 0보다 큰 곳이 이게 나올까요? 조금만 생각하면 돼. 아하, 이렇구나를 캐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이렇게 되면 이 그래프가 그럼 이 그래프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곳이 여기지 않겠어요? 0보다 크거나 위쪽, x 위쪽. 그 부분이 마이너스 1과 이상이 맞잖아. 이해 가시겠어요? 여러 가지 그려보세요. 이거밖에 없어요. 안 돼요. 아, 이렇구나를 캐치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걸 써봅시다.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이제 이까지는 캐치했는데 이제 알 수 있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절편이죠. 이 방정식의 근이, 즉 이 그래프의 x절편이 마이너스 1과 2일 거 아니야. 요걸 캐치할 수 있어요. 아하, ax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c 는 0 했을 때의 근은 마이너스 1과 2가 나오겠구나.
아까처럼, 그지? 요거 할 수 있고요. 또 뭘 할 수 있을까요? 자, 요건데 금방 그림에서 봤듯이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겠구나. 이렇게 두 가지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절편 문제 나와 있고 모양에서 최고차항이 음수란 거 알 수 있다. 두 가지요. 자, 이제 우린 이거 가지고 이 문제를 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의 해가 이거다를 어떻게 이용하냐면 근계수 관계가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근계수 관계. 그래서 두 군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나오겠고 두 군의 곱은 a분의 c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좀 더 정리하면 b는 a가 될 거고 요거는 c는 마이너스 2a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돼요. 자, 이제 요걸 가지고 우리가 구할 이 방정식을 한번 풀어볼게요. 부등식. 그럼 요 부등식은 어떻게 되나? 자, 바로 할게. 여기다가 우리가 만들어낸 요 결론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지? 요 결론 여기다 집어넣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나? 우리가 구할 부등식은 a는 가만히 있고 b가 a니까 ax 될 거고 c는 마이너스 2a니까. 그지? 대입하면 마이너스 2a가 되고 부등호는 이렇게 생겼네. 이렇게 되겠죠? 우린 이거 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양변에 a가 다 있으니까 여기 좌변에 a가 다 있으니까 a를 약분하고 싶은데 힌트가 여기 있네. a 음수라고 줬네. 그래서 약분시키면 a가 약분되면서 부등호만 바뀌면 되겠죠. 됐습니다. 이제 이걸 요거 풀면 돼요, 그냥. 그럼 아까처럼 얘는 그지 포물선의 모양이 어때요? 인수분해가 바로 되니까 절편이 바로 나오지? 그럼 절편 두 개가 마이너스 2하고 1 나오니까 그래프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곳은 어디야? 작거나 같은 곳 여기겠네요. 그래서 답은 이렇게 쓰게 되겠습니다. 맞죠? 등호 들어있으니까 여기 색칠되고 이렇게. 자, 아까처럼 해법은 그래프다. 계속 충실하세요. 자, 이제 간단한 해법을 좀 넘어서요.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한번 봅시다. 두 개의 부등식에 동시에 만족하는 정수 x. 일단 풀 수 있으면 풀어볼게요, 한번. 자, 요거는 바로 인수분해가 되죠? 자, 바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뜻은 절편을 바로 알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럼 절편이 뭐 나오냐면 마이너스 1하고 2가 나오죠? 그래서 0보다 큰 곳이 여기하고 여기니까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2보다 크다 이렇게 됩니다. 그거를 수직선에 한번 바로 그려볼게요. 그냥 자,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2가 돼서 요거보다 작거나 또는 이거보다 크다 이렇게 됩니다. 양쪽에 해가 나오죠. 이렇게. 그럼 얘도 마찬가지죠. 인수분해가 되나부터 봅시다. 절편은 그게 찾기 쉬우니까. 인수분해가 되나? 되나요? 어떻게? 1, 2 되고 1, 2 되고 여기가 오면서 A면 되네, 그죠? 그러면 인수분해가 되니까 근이 나오네. 근이 뭐야? 마이너스 2분의 5하고 마이너스 A 나와요. 그지? 근데 그러니까 근이 나왔어요. 자, 여기다 그냥 대충 할게. 그럼 근이 나왔으니까 얘도 포물선이 뭐 이럴 텐데 좀 문제가 있는 게 마이너스 A가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누가 큰지 알 수가 없죠. 이렇게 될지 아니면 마이너스 A가 이쪽이고 마이너스 2분의 5가 이쪽 이렇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럼 해도 달라질 거 아니야, 식을 쓰면. 0보다 작다니까 여기인데 이거와 이거 사이인지 이거와 이거 사이인지 부등식이 달라져요, 좀. 자, 어떻게 할까요? 그럼 두 개로 나눠 풀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좀 복잡해져요. 나눠 풀어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좀 복잡해지고 생각을 마이너스 2분의 5와 어떤 값의 사이죠. 그러니까 그 어떤 값이 클지 작은지 몰라도 그럼 수직선에 바로 그립시다. 마이너스 2분의 5면 여기 있거든.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등호가 없으니까 빠지고요. 여기서부터 이거 좀 이쪽으로 좀 그려야겠다. 여기 좀 자리가 여러분들. 자, 여기서 올라가서요. 이쪽으로 내려올지 저쪽으로 내려올지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봅시다. 사이는 사이잖아, 분명히. 그지? 그러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요로 가서 사이가 될지 아니면 요로 내려와서 사이가 될지만 모르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눠서 풀지는 않습니다. 두 개로.
자, 그런데 문제는 동시에 만족하는 정수 x가 두 개다 이 말입니다. 문제가. 정수 x가 두 개다. 그럼 정수를 위치를 좀 파악합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2.5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일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3, 여기가 마이너스 4 이렇게 가겠지. 뭐 여기가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아니면 여기 2고 여긴 3이고 뭐 여긴 4고 이렇게 해봅시다. 잠깐 정수만 표시해 봅시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올라가서 우리가 생각할 건 어디로 내려오느냐입니다. 어디에 내려오느냐만 신경 쓰면 돼요. 만약에 요렇게 내려오게 되면 만약인데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이 여기겠죠. 요 부분. 그지? 근데 그 부분 안에는 정수가 요거 하나밖에 안 들어있잖아.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아하. 그럼 두 개가 있으려면 어디로 내려와야 될까? 이런 얘기입니다. 어디로 내려와야 될까? 그렇죠. 보면 한눈에 보이는 게 저쪽이지. 여기 내려오면 되겠네. 여기 이렇게. 그잖아. 그럼 교집합이 여기가 되잖아. 여기가 되면서 정수는 딱 두 개 딱 들어있죠. 됐네. 아하, 그렇구나. 그럼 여기 내려올 곳이 뭐냐면 아까 여기서 봤듯이 마이너스 a입니다. 그죠? 마이너스 a.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a가 되면 되겠네. 요 지점이. 그럼 무슨 얘기냐면 아하, 마이너스 a란 놈이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4 사이에 있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캐치가 됩니다. 근데 조심할 건 등호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써놓고 그냥 맞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등호를 꼭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에 얘가 이렇게 가서 마이너스 5에 내려오면 어떨까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똑같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마이너스 5에 내려와 버리면 어때요? 교집합은 이렇게 되는데 정수는 두 개 맞나? 그렇죠. 어차피 여긴 빵꾸 뚫리니까 얘는 교집합에 못 들어와요. 마이너스 5는. 두 개 맞네요. 그러니까 결국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5가 돼도 되네요. 그러네. 이렇게 돼도 두 개가 되는 거 봐. 그 다음에 이쪽은요. 만약에 여기서 올라가서 마이너스 4에 정확하게 내려오면, 즉 이게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a가. 그러면 교집합은 좀 줄어들겠죠? 거기 교집합엔 정수가 마이너스 3밖에 안 들어있겠지. 얘는 빵꾸 뚫려서 교집합에 못 들어가요. 그럼 정수가 하나밖에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면 결국 얘는 마이너스 4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기 등호 넣으면 안 되겠어요. 이렇게 하나씩 이해하셔야 돼요. 조심조심. 자, 그럼 이게 답이 될까요? 이 말입니다. 아닙니다. 이게 이쪽으로도 갈 수도 있지만 잘 보시면 여기서 올라와서 여러분들 이쪽으로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선생님 이쪽으로 와봤자 교집합에는 하나밖에 없는데요. 여긴 빵꾸 뚫렸으니까. 어차피 빵꾸 뚫려서 얘는 못 들어가요. 교집합에 못 들어가. 근데 잘 보면 이게 좀 멀리 오면 되죠. 이렇게 멀리 와버리면 잘 봐요. 그럼 교집합이 여기도 있으면서 여기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정수는 요거 하나 여기 두 개 나왔네요. 그렇지? 아하, 요것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a가 요 지점이요. 계속 마이너스 a입니다. 그죠? 마이너스 a요. 계속 a 아니야. 마이너스 a가 3하고 4 사이에 들어와도 되는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요것도 등호 생각해봐. 만약에 마이너스 a가 3이 되면 어떡할까요? 3. 즉 이게 이렇게 와서 여기 내려오면 어때? 정확하게 이쪽에 내려오면. 그럼 교집합엔 3이 못 들어오잖아. 그럼 하나밖에 없잖아. 교집합에는 정수가. 그지? 여기 등호 들어오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 만약 4가 되면 이렇게 와서 4에 내려오게 되면 어차피 정수는 하나 들어가죠. 분명히. 여기 하나 있고. 그리고 4는 빵꾸 뚫렸으니까 교집합에 못 들어가니까. 두 개 맞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a는 4가 될 수 있겠네요. 보니까. 이렇게 돼도 교집합은 두 개 맞아요. 정수가. 어렵다. 그죠? 자, 그림에서 하나씩 다 따져야 돼요. 내려올 곳을 움직이면서 정수가 두 개 되도록 됐어요. 자, 이거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답을 정리는 마이너스만 곱해주면 되니까 a는 부등호 방향 바뀌어서 4에서 5 사이 또는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3 사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자주 나오니까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풀어보시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이제 2차 부등식을 풀어봤더니요. 여러분들 해가 뭐 어떤 범위도 나오고, 그지? 뭐 모든 실수도 나오고, 없기도 하고 그랬잖아.
자, 그런 많은 해 종류 중에서 특히 해가 모든 실수가 되는 부등식들의 특징이나 조건을 한번 알아볼게요. 왜 해는 모든 실수가 나오게 됐을까?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프를 상상해 봅시다. 어떤 포물선이 0보다 크다의 해가 모든 실수라는 얘기는 얘가 항상 성립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기억하세요. 같은 뜻이야. 어떤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는 뜻이 그 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라는 얘기겠죠. 같은 의미라는 거. 그럼 도대체 이 포물선이 어떻게 그려졌길래 해가 모든 실수가 나왔을까요? 이제 감이 올 겁니다. 분명히. 0보다 큰 게 항상 성립하려면 이렇게 떠 있을 수밖에 없죠. 당연히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래야 해가 모든 실수잖아. 그러면 이 포물선이 이렇게 떠 있기 위해선 요 앞에 있는 A가요. 뭐가 돼야 되냐면 양수가 돼야 될 거고, 그리고 X축과 어떤 포물선이 안 만나죠. 포물선과 X축이 안 만날 조건 뭡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죠. 기억나세요? 그지? 이거 포물선이 이렇게 접하고 이런 거 있잖아. 이건 판별식이 양수고 이건 판별식 0, 이건 음수 이랬잖아. 그죠? 그게 해 개수하고 관련돼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얘가 음수가 되네. 즉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해야 이런 그림이 돼서 해가 모든 수가 되겠나, 이런 얘기입니다. 어렵지 않죠? 충분히 이해하기 쉬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거 하나가, 얘가 2차 부등식이라면 지금 한 게 맞아요. 근데 선생님이 앞에 2차란 말을 안 써놨습니다. 그냥 부등식이라고 했다는 뜻은 A가 0인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 따로 또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만약에 A가 0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보면 A가 0이 아닌 경우 이렇다는 얘기죠. 그럼 A가 0인 경우는 어떨까를 또 생각해 보자는 얘기야. A가 0이 되면요. 자, 지금부터 보세요. 얘가 없어지거든요. 그지? 그럼 얘는 이제 계속 그래프야. 해법은 그래프야. 요 그래프가 항상 0보다 크다는 뜻이 이제는, 그럼 이 그래프는 뭡니까? 직선 아니야. 그지? 직선. 직선이 항상 0보다 크다. 어떻게 될까? 직선이 항상 0보다 크다. 직선이 만약에 이렇게 그려지면요. 항상 0보다 큰가요? 아니잖아. 여기 내려오잖아. 밑으로 안 되잖아. 그럼 직선이 항상 0보다 크려면 이게 이렇게 그려져야 되겠구나. 평행하면서 X축에 평행하면서 위에 있어야 항상 0보다 클 거 아니야. 기울어지면 안 되죠. 결국 기울기가 0이 돼야 됩니다. 직선의 기울기가. 그지? 그럼 여기서 얘는 이제 없어졌고 기울기가 B가 되니까 기울기가 0이 되는구나. 그 다음 X축 위에 있으려면요. 얘가 X절편이죠. C가. Y절편. 그러니까 Y절편이 양수여야 이렇게 위로 올라올 거 아닙니까? 이해 가시겠어? 요거 가려놓고 다시 생각해봐. 기울기는 0이면서 Y절편은 양수가 돼야 이렇게 그려져서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겠죠. 그렇구나. 요걸 이해하세요. 이렇게 세 개가 되면 이제 항상 성립하는 게 또 나옵니다. 한 경우가.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다라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굉장히 고3 끝까지 이거 따라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부등식을 함수로 이해해서 항상 성립할 때가 언제인가. 자, 기억해야 돼요. 만약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2차 부등식 이렇게 문제가 준다면 여러분들은 밑에 것만 빼면 되죠. 두 번째만. 요것만 얘기하면 되죠. 요것만. 이해가세요? 이 말이 없을 땐 반드시 두 개 다 언급을 해줘야 됩니다. 자,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보시면 돼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 외우려고 들면 큰일 납니다. 외우면 헷갈려요. 더 헷갈려요. 그냥 그래프로 이해하시면 전혀 외울 게 없이 머리에 그대로 들어와요. 다. 자, 한번 봅니다. 얘도 이 포물선이 어떻게 그려지면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네. 크거나 같다니까 어때요? 이렇게 떠 있으면 되겠죠. 단 아까하고 차이는요. 닿는 것까지도 되겠네요. 그죠? 닿는 것까지도 얘가 항상 성립하는 게 맞잖아.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래도 되지만 이래도 된다는 뜻이야. 둘 다 된다는 뜻이야. 어떤 거든. 자, 어쨌든 조건을 만들면 어때요? 2차 함계수는 양수여야 될 거고요. 판별식은 어때? 0보다 작을 수도 있지만 다도 되니까 같을 수도 있겠네요. 간단합니다. 근데 만약에 A가 0이라면 아까처럼 A가 0이 된다면 그럼 또 직선이다. 그럼 직선이 0보다 크니까 아까 똑같아요. 이렇게 돼도 되지만 X축하고 겹쳐도 되겠죠. 0이 있으니까 겹쳐도 항상 성립하잖아. 결국 기울기는 0이면서 y절편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언급하면 되겠네요. 어렵지 않아요? 자, 얘도 마찬가지. X축이 있는데 이게 항상 성립해야 돼요.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해야 돼. 그러면 이 포물선은 항상 0보다 작아야 되니까 항상 밑에 있어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이거밖에 없죠. 항상 밑에 있으려면. 결국은 A가 음수여야 됩니다. 뒤집어져야 되고 X축과 떨어지기 위해선 아까처럼 판별식은 음수예요. 어떤 친구는 쌤 이거 위로니까 음수니까 이거 아래로면 양수인데요. 그게 아니야. 그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X축과 만나냐 안 만나냐가 판별식이 결정하는 거야. 안 만나면 다 판별식은 음수예요. 이렇게 되고. 자, 첫 번째. 그 다음 얘도 A가 0이 되면 어떻게 돼요? A가 0이 되면 직선인데, 그지? 직선이 항상 0보다 작아야 돼. 직선이 항상 0보다 작으려면 이 밑에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평행하게. 따라서 기울기는 0이 되면서 y절편은 음수겠죠. 밑으로 내려와야 되니까. 이렇게. 자, 얘도 바로 그릴게요. 내려오거나 닿는 것까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A는 양수면서 판별식은 0보다 작거나 같을 거고, 그 다음 직선으로 치자면 밑에 있거나 X축이어도 되겠죠? 결국 A가 0이면서 기울기가 0이면서 y절편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뜻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선생님 이거 외우지 말랬습니다. 외우는 게 아니라 그래프를 이해해서 그래프에서 조건만 만들면 됩니다. 자,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그런데 참고로요. 해가 모든 실수일 때를 알아봤으니까 그냥 해가 없을 때도 잠깐 한번 알아봅시다, 그냥. 얘도 당연히 그래프로 알아보겠죠. 그럼 이거 생각해볼까? 이 부등식이 해가 없다는 뜻은 얘가 0보다 클 리가 절대 없다는 거야. 절대 0보다 어느 경우에도 클 경우가 없다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일까? 그래프가 X축이 있으면 자, 이 포물선이 어떻게 그려져야 절대 0보다 클 리가 없을까요? 이렇게인데요. 이렇게 되면 항상 0보다 클 리가 없잖아. 이해 가나? 0보다 큰 곳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럼 이렇게 되거나 닿아도 되겠죠. 이렇게 닿아도 0인 곳은 있지만 0보다 큰 곳은 없잖아요. 됐네. 그럼 그래프가 이렇다는 얘기네. 그러려면 A는 음수가 될 거고 뒤집어지니까 판별식은 어때? 떨어지거나 닿으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런데 아까처럼 A가 0인 것도 생각합시다. 자, A가 0이면 이게 죽으면 직선이거든. 직선이 0보다 클 리가 없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야? 항상 0보다 아래에 있거나 같거나 그렇겠네. 그게 클 리가 없잖아. 그럼 결국 기울기는 0이 되면서 y절편은 밑에 있으니까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면 되겠죠? 이렇게 되겠네. 결국 이 조건이, 여기 쓴 이 조건이 뭐 아까 쓴 비슷하네요, 그죠? 근데 이거 그렇다고 뭐 이렇게 뭐 외우지 마시고 이거 똑같구나 우연 이런 게 아니라 함수를 이해해서 조건을 만들으세요. 자, 나머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맡기겠습니다. 해보시면서 궁금하신 거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힘들었죠? 오늘 수업의 핵심은요. 미리 얘기할게. 그래프예요. 그래프로 모든 부등식을 이해하면 이해가 빠르다는 겁니다. 오해도 없고. 부등식은 계산 단어는 아니에요. 자, 어떤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 자, 말을 이렇게 냈지만 모든 x에 대해 성립한다 이렇게 날 수도 있어요. 모든 x에 대해 성립한다. 임의의 x에 대해 성립한다. 혹은 절대 부등식이다. 즉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우린 절대 부등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을 그렇게 바꿔낼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어쨌든 항상 성립한다는 뜻이야. 그게 다. 그 다음 조심할 건 항상 최고차 함계수가 문자인 건 무조건 조심해야 됩니다. 이건 함수든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맨 앞에가 문자인 건
무조건 조심해야 돼요. 걔가 0인가 0이 아닌가 양인가 음인가 이런 걸 다 고민하셔야 됩니다. 거기다 앞에 그냥 부등식이라고 했지 또 2차 부등식이란 말을 안 해줬어요. 또 게다가 그러면 얘가 0일 때도 있고 0이 아닐 때도 있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굉장히 이거 함정적으로 많이 나오죠. 자, 그러면 이해해 봅시다.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는 뜻은 이 포물선이 항상 x축보다 위에 있다 이런 뜻이잖아. 그러네. 그럼 아까 했듯이 이렇게 그려지겠구나로 이해하셔야 되겠네요. 2차라면. 그러면 어떻게 돼?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여야 되겠죠? 아까 썼듯이 위로 벌어지려면. 그 다음에 x축과 떨어져야 되니까 판별식이 자 바로 쓸게 판별식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죠.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 경우가 얘가 0이 아닐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가 0일 때를 하나 생각해야 됩니다. m 플러스 1이 0일 때를 따로 꼭 생각하지. 이거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애들이. 그럼 얘가 0이면은 어떻게 되나요? 그럼 직선인데, 자, 이게 다 죽으니까, 그지? 다 죽으니까 이 직선이 항상 0보다 크려면 아까 말했지만 이렇게 떠 있어야 되잖아. 그럼 떠 있으려면 어때요? 기울기가 0이니까 이게 기울기지? 그럼 m 플러스 1이 0 되네요. 당연히, 그지? 아까도 이게 0이라고 했으니까. 결국 얘도 0이면서 y절편은 양수가 맞죠? 그지? 아까 설명 그대로 써본 겁니다. 그러네. 그럼 이렇게 되는 m이 존재하지요. 지금 뭐가 있어? m은 마이너스 1이네요. 지금 뭐 아까처럼 구조를 써서 그런데 실전에선 그냥 얘가 0일 때 마이너스 1을 넣어봐도 되겠죠? 그냥? 이해가? 마이너스 1 넣어보니까 성립하네요. 항상. 자, 어쨌든 두 번째 경우는 이게 답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경우를 계산하면요. 자, 요거 뭐 정리하면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할 수 있겠지, 여러분들? 이해 가겠어요? 자, 이거 선생님이 좀 생략하게. 자, 요거 전개하셔서 m의 범위만 구하시면 됩니다. 그럼 m의 범위가 어떻게 나온다고요? 그렇게 나와요? 요거 풀어볼까, 한번? 자, m제곱 마이너스 m이 되고요. 마이너스 2가 돼서 이렇게 되죠. 그럼 m은 마이너스 1과 이렇게 나오나? 그러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결국 얘하고 얘를 어때야 돼?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잖아.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교집합. 그 다음에 경우를 두 개로 나눠 풀었으니까 어때? 여기서 나온 답과 여기서 나온 답을 합집합. 그래서 두 개 교집합하면 마이너스 1과 2 사이가 되고요. 두 번째 경우의 답은 숫자입니다. 그냥 그 두 개를 합집합해서 이 문제의 답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지? 자, 이렇게. 이 문제는 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될 굉장히 빈출 문제예요. 그래서 뭐 몇 번 풀면 금방 이해가 가시는데 중요한 건 이 문제 해법보다는 아까처럼 표를 정리한 항상 성립할 조건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산술기와 슈바르츠, 어떤 절대 부등식, 뭐 부등식의 증명, 자, 이런 응용 문제들입니다. 네, 수고하셨어요.